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오후 2시 32분. 이렇게 또 한 주의 끝인 금요일이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리고 비트코인 올라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또 못 잡아서 힘드십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상승에 있어서 60K가 올 수도 있는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60K가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안 오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알트들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타야 할까요?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은 우리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장 보이시는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창 떠들고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가족과 그리고 바로 이 오른쪽에 애기 보이시죠? 들고 있는 누굽니까? 아주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멤버가 제가 봤을 때 거의 귀족 같아요. 귀족. 귀족이 뭡니까? 야, 전 세계 통틀어서 거의 뭐 로얄의 왕족이죠. 왕족. 미국 대통령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44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결국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불확실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라 명확해진 거다. 해리스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이도저도 아닌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딱 뭡니까? 한 단어로 추격하자면 그냥 남자입니다.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딱 이 명확함. 이게 가장 좋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불확실성은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부터 내는 정책들은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압승을 근거로 암호화폐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지금 여기서 이 꼬맹이가 물어본 것 같아요. 원래 부자긴 한데요. 아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아빠가 10년 전에 테슬라 주식과 비트코인을 샀단다. 아빠 폰 미쳤다.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잘 알다시피 플랜 B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플랜 B 시나리오를 보면요. 10월에 전형적인 펌프의 달 7만. 그리고 BTC가 7만을 갔습니다. 11월에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스, 그리고 갠슬러, 워렌, 암호화폐 전쟁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BTC는 10만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맞았어요. 지금 10월도 맞았고요. 11월도 지금 얼추 50% 맞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보면 12월 대규모 BTC가 뜬금없이 150K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 회사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200K 갑니다. 그리고 2월 파워로우 팀이 판매합니다. BTC 150K, 50K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탄, 아르헨티나, 두바이 비트코인 법정 입찰 들어옵니다. 300K 뜁니다. 2배 뜁니다 또. 4월에 트럼프 미국이 전략적 BTC 보조 주고 시작합니다. 400K 갑니다. 장난 아닙니다. 뭐 500K 가고 600K 가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는데요. 야, 이거 몇 K입니까? 지금 7만 6천 K인데요. 600K 간다고 합니다. 지금 사야 할 때입니까? 사야 할 때입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원만 넣어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그만 플랜 B가 이런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일단 11월까지는 얼추 막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재미난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든 미 대선이 있었을 때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돈이 들어오면 시장은 결국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결국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사야 할 때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100% 절대 안 됩니다. 저는 30%는 최소한 비트코인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최소 금액입니다. 그건 가격에 상관없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이 추세에서 이미 일단락이 났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1대1 패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파동으로서 이거를 또 파동으로 가져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전체 틀에서 1파, 2파의 조정 구간을 보고 있는데 이 2파의 흐름이 이제 여기서 꺾인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근데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정을 하나 두는 겁니다. 60K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 60K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서 주고 가는 방향으로 줬었는데 지금 방향성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주봉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 관련이어서였는데요. 지금 이주봉이 꺾인다고 하면 이제 18일, 딱 10일 남았죠? D-Day 10일 동안에 꺾여서 십자봉을 두 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60K가 맥시멈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손익비가 76,000부터 60K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받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판에서 사실 20%는 지금 알트코인을 켜보시더라도 20%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분할을 쳤을 경우에 현재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분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밖에 물리지 않고요. 전체 손실 금액에서 마이너스 6에서 7%는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인 거죠. 항상 스윙이나 장투에 있어서 마이너스 6%에서 7%는 해볼 만한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라도 30%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진환이 형 말대로 60K 안 오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 30% 투자하고요. 분할 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이걸 하락으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꺾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봉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열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리는 가능성이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볼린저 밴드상 제가 말했죠. 상단을 올라탔을 때는 이격이 되돌림을 받는데 되돌림을 받기 싫으면 뭘 버텨야 하냐면 바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버티게 되면 이평선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 동안 지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위에 있는 저항이 시간을 버팀으로써 이 저항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지금 올라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있죠? 저항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가 결국 다시 지지가 올라오면서 저항이 벌어지는 효과가 나서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추세 라인상 올라타고 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제가 말한 대로 앞으로 D-Day 10일 동안 꺾이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채널을 또 만들 거예요. 그 새로운 채널이 어디에 엮여 있냐면 이 저항의 흐름에서 만들어졌던 흐름들 있죠. 여기를 지금 소화시키고 어디에 있던 걸 끌고 오고 있냐면 얘네가 여기 있던 저항 있죠. 여기 있던 저항의 벽을 여기서 지금 흡수시켜서 여기 추세 라인을 지금 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쌍봉에서 나왔던 이 저항 추세가 여기에 맞물렸던 저항 흐름을 지금 받아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얘네가 버티는 흐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지금 60K까지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여기 나왔던 장대 양봉 있죠.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60K를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71K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결국 71K를 기점으로 76K죠 지금. 여기 기준으로 71K까지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5%면 아까 스윙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별거 안 된다고 했죠. 분할 치면. 그럼 마이너스 5%면 지금 어떤 구간이요? 단타치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결국 71K를 우리는 스탑로스로 가져가면 나는 60K를 오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거죠. 하지만 60K가 온다는 건 이 71K가 깨진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71K가 깨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마이너스 5% 범위에서 분할 매집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60K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할을 60K까지 분할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범위냐, 마이너스 5% 범위냐인데요. 이거는 결국 공격 성향,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답을 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 깨끗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스무스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극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채널이 만들어지는 81K 구간 여기에 완전히 안착이 되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트가 5%가 올라야 돼요. 그리고 알트는 어떻게 오르겠어요? 30%가 더 오르겠죠. 30%가 더 오르겠죠. 그럼 이때 저한테 또 그러겠죠. 왜 안 타세요? 왜 이렇게 불장인데 뭐 안 하세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여기 그냥 탔습니다. 그만큼 저는 안정적이고 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플랜 B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11월 12월 폭등하고 10만 가고 150K 간다고 하셨죠. 플랜 B 믿으시면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같이 극보수적인 사람은 81K 안착 그것도 아니다.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겠다. 71K 손절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시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극히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냥 진짜 한번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믿으신다면 60K까지 분할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상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포지션 접근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전제 조건 기본 30%는 지금 어느 구간이든 저는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멤버십방 분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큰 흐름상 뭡니까? 컵, 핸들 그리고 여기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잘 만들어주고 있죠. 이 패턴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알트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메타가 딱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 메타로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 했죠. 지금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컵, 핸들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조금 덜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메타의 버전은 솔라나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상징성에 있는 두 개의 코인으로는 비트와 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 망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발발 기고 있죠.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똑같이 이더리움도 컵은 만들었지만 핸들에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또다시 주봉에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살린다고 하면 비트와 알트들이 지금 더 많이 살아나야 할 텐데 손익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안 간다가 아니라 손익비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더 갈 가능성이 지금 솔라나가 더 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이번 메타는 저는 솔라나 기반의 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승적으로 기울고 만약에 이주봉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 지금 금리에 대한 것도 염려 인하 확실히 나왔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선에 묻혀서 회의도 크게 관심이나 영향력은 잊혀졌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상승이다. 그러면 제가 10일 안에 결판 난다 했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이 지금 81K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솔라나가 지금 고점 돌파 못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위로 이렇게 쏠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똑같이 방향을 잡겠죠. 그러면 알트들이 핸들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냥 멤버십방 들어오시면 상승장 때는 6만 원만 그냥 쓰고 탈퇴하시라고 했죠.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빠지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흐름에서 지금 알트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솔라나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밑바닥에서 기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차트로 대비를 하면서 과거 레퍼런스가 바로 비트코인은 코로나 직전의 패턴으로 잘 봐라. 그러면 주봉이 저점을 올리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 그게 고점을 높인 순간이 있다. 그때 이때처럼 이 왼쪽 산봉우리를 맞고 한번 꺾였다가 위로 투더문할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다. 왜냐면 지금 60K를 4번 두드리고 내려온 거랑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를 한번 넘었다가 내려왔다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2025년 내내 상승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끝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연봉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봉 지금 어떤 상황 만들어졌죠? 그냥 제가 말했던 딱 패턴 만들어졌죠. 지금 종가 완전 끝났고요. 이미 1년봉 쏠려고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2025년 연장 파동으로 이거 간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거 2025년에 피날레로 진짜 그냥 이렇게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말한 것처럼 10만 K 솔직히 이거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150K는 모르겠어요. 근데 10만 K는 솔직히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연봉 자체가 이미 다 씹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4년과 2025년에는 여기서 지금 산 사람들이 다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예상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25pp 인하했고요. 앞으로 인하를 한다고 해도 큰 이슈 없을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단계별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풀 거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는 시점은 결국 내년 상반기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속도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중국, 유럽 이런 내수가 좋지 않은 주변국들에게 대응할 여력을 제공해 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호재로 작용될 거고요. 결국 좋은 영향력으로 연준은 매우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브리핑 되는 것만 잘 읽어보셔도요. 굉장히 많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틀에서 보고 있고 무조건 60K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으로 임할지를 보시고 이 시장에서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손절가는 있습니다. 그 손절가만 잘 유념하시면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자가 위너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자가 위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성향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권유가 아니라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보 제공만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비티야 가자!